엄마, 이번 주말엔 또 처가 가야 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은 처음이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지만 이건 아니었다. 절대로 아니었다. 일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다. 내 아들 도윤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처럼 비틀거리며 들어서는 모습을. 도윤아.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소파에 앉자마자 으윽 하는 신음을 흘렸다. 어깨가 아픈 거였다. 또 그 집에서 뭘 한 거야? 나는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아들의 어깨에 붙여주며 이를 악물었다. 30대 중반의 한창 나이 젊은 남자가 주말마다 처갓집에 불려가 온갖 꾸준 일을 다하고 돌아온다. 지붕 고치기, 벽지 바르기, 장판 갈기, 심지어 변기까지 고쳐준다고 했다. 요즘 세상의 사위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중얼거리는 내 말에 도윤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때는 명절 때나 처갓집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것도 떡 한 상자, 과일 한 상자 들고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다였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가살이를 하나? 매주 주말마다 불려가서 일꾼처럼 일하고 오는 이 꼴이 뭔가. 며칠 후 나는 도윤이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용산대학병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혹시 도윤이가 아픈 건 아닐까? 나는 황급히 영수증을 펼쳐봤다. 김예자, 정형외과, 50만 원, 장모, 이름이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었다. 2장, 3장, 5장. 계속 나왔다. 병원비, 약값, 물리치료비, 모두 합하면 몇백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우리 도윤이가, 내 새끼가 주말마다 힘든 일 하러 가는 것도 모자라서 장모 병원비까지 몰래 대주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저녁 나는 도윤이를 붙잡고 따졌다. 야, 이게 뭐냐? 장모님 병원비를 내가 왜 내는 거야? 수연이는 알아? 내 마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뭐? 내 마누라한테도 숨기고? 도대체 왜? 나는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다. 야, 너 미쳤냐? 내가 효자 콘테스트 나가는 거야? 내 자식도 아니고 처가 부모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떠받들어야 하는데. 됐어. 됐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번 주말에 나도 따라갈 거야.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어. 대체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을 뭘로 아는지. 그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도윤이 몰래 차를 타고 처갓집으로 향했다. 도윤이는 이미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나는 1시간쯤 뒤에 택시를 타고 그 집 근처까지 갔다. 처갓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담장이 낮아서,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다. 나는 옆집 골목에 숨어서 마당을 지켜봤다. 도윤아, 거기 못 좀 박아줘.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담장 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내 아들이 땡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 선반을 고정하고 있었다. 장모 혜자는 그늘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 들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지시만 하고 있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거기 아니고. 도윤이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구부정한 자세로 못질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윤이가 마침내 일을 끝내고 툭 주저앉았다. 수고했네. 들어와서 물이나 마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수고했네. 그게 전부야? 사위를 하루 종일 부려먹고 고작 그 한마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이 꼴을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저녁 무렵 도윤이와 장모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장모가 말했다. 도윤아, 미안하네. 자네한테 매번 이렇게 일을 시켜서. 괜찮긴. 우리가 형편이 이러니 자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장인어른은 허리도 안 좋으시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장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 없으면 우린 뭘 먹고 사나. 돈이라도 잘 벌어서 다행이지. 그 순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화면이 흔들렸다. 돈이라도 잘 벌어서 다행이라고? 내 아들을, 사람을 그냥 돈벌이 도구로밖에 안 보는 거야?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기분 나빴나? 미안. 내가 말이 좀 그랬구먼. 하지만 솔직히 자네가 많이 도와주는 건 사실이잖나.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수연이는 모르지. 그 애가 알면 자존심 상할 테니 비밀로 해주게. 나는 녹화를 멈췄다. 충분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일요일, 나는 며느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어머니가 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나는 온종일 밥을 준비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수연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었다. 하지만 내 손은 계속 떨렸다. 오늘 저녁 모든 걸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왔어요. 수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줬다. 어서 와. 들어와. 도윤이와 수연이가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은 편안한 표정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 와, 어머니. 오늘 진수성찬이네요. 수연이가 밥상을 보며 감탄했다. 도윤이도 신기한 듯 물었다. 그냥 너희한테 해주고 싶었어. 나는 밥상 앞에 앉았다. 도윤이와 수연이도 마주 앉았다. 자, 먹어. 하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먹어라.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니, 도윤이와 수연이만 먹었다. 나는 계속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밥을 다 먹고 수연이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가려는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수연아, 잠깐만. 설거지는 나중에 하고 거실로 가자.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얘기인데요? 수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거실로 가면 알 수 있어. 우리는 거실로 이동했다. 나는 TV 앞에 섰고 도윤이와 수연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TV에
연결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다. 아니야, 됐어. 엄마가 할게. 마침내 연결이 됐다. TV 화면에 휴대폰 화면이 떴다. 밥 먹기 전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수연이가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수연아, 너, 내 남편이 주말마다 처가에서 뭘 하는지 아니? 수연이의 얼굴이 약간 굳었다. 네. 집안일 좀 도와드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안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몰랐겠지. 아니, 내 남편이 일부러 숨겼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참을 수가 없어. 수연아, 너도 봐야 돼.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면 알아. 수연이도 봐야 돼. 내 남편이 주말마다 처가에서 무슨 짓을 당하는지. 그리고 나는 영수증 뭉치를 꺼내 수연이 앞에 던졌다. 이것도 봐. 내 남편이 내 엄마 병원비를 몇 년 동안 몰래 내고 있었어. 뭐?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서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무슨? 그래. 내 엄마 김혜자. 이 엄마 병원비야. 정형외과, 물리치료, 약값. 다 내 남편이 냈어. 내가 모르게. 도윤아, 수연이가 남편을 바라봤다.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했다. 이게 정말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대답해. 이게 정말이냐고. 수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윤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될 일이야? 수연이가 소리쳤다. 그녀는 영수증을 움켜쥐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엄마 병원비를 내가 왜 혼자 내는 거야? 수연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TV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도윤이가 땡볕 아래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다. 땀을 뻘뻘 흘리며 못질을 하고 선반을 옮기는 모습. 이게 뭐야? 수연이가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네 없으면 우린 뭘 먹고 사나. 돈이라도 잘 벌어서 다행이지. 그 순간 수연이의 몸이 굳었다. 엄마가 이런 말을? 영상은 계속됐다. 장모와 도윤이의 대화가 이어졌다.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수연이는 모르지. 그 애가 알면 자존심 상할 테니 비밀로 해주게. 영상이 끝났다.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수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가 봤지? 이게 내 친정 식구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소리쳤다. 우리 도윤이를 뭘로 아는 거야? 돈벌이 도구야? 일꾼이야? 어머니,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몰랐다고? 내 남편이 주말마다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저는 그냥 집안일 좀 도와드린다고만. 집안일? 나는 비웃었다. 장판 갈고, 지붕 고치고, 변기 고치는 게 집안일이야? 그것도 매주 주말마다. 수연아, 너 양심이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도윤이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왜? 왜냐고? 나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내 새끼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매주 주말마다 죽어라 일하고 병원비까지 몰래 대주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야, 너 정신 차려. 내가 뭐가 되려고 이래? 효자 콘테스트 나가는 거야? 엄마, 제발, 안 돼. 나는 더 이상 못 봐. 나는 수연이를 바라봤다. 수연아, 이제 똑똑히 봤지? 내 친정 식구들이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수연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엄마, 안 돼요. 도윤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나와 TV 사이를 가로막았다. 엄마, 제발 그 영상 지워주세요. 왜 지워야 하는데? 엄마가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뭘 몰라? 내가 뭘 더 알아야 해?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영상은 지워주세요. 나는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봤다. 그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말해봐. 대체 뭔데? 도윤이는 수연이를 바라봤다. 수연이도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수연아, 도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 병원비만이 아니야. 나 장모님 빚도 갚고 있었어. 뭐라고? 수연이의 눈이 커졌다. 무슨 빙?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예전에 식당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셨잖아. 그때 빚을 지셨어. 원래 8천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 수연이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지금까지 3천만 원 정도 갚았어. 아직 5천만 원 남았고 5천만 원이나 남았다고. 수연이는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남편의 가슴을 쳤다. 너 미쳤어? 5천만 원을 내가 혼자. 수연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한테 말하면 네가 너무 괴로워할까 봐. 괴로워? 내가 괴로워? 수연이는 남편을 밀쳤다. 나보다 내가 더 괴로웠을 거잖아. 매주 주말마다 일하러 가고 병원비 내고 빚까지 갚고 너 혼자 다 짊어지고. 나는 괜찮았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연이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너 매일 밤 진통제 먹는 거나 몰랐을 것 같아? 어깨 아프다고 끙끙거리는 거나 못 봤을 것 같아? 그건 나는 그냥 내가 회사 일이 힘든 줄만 알았어. 처가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줄은 몰랐어. 수연이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도윤아, 미안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니? 내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도윤이가 나를 막아섰다. 엄마,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뭐? 엄마가 모르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도윤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장모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을 때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뭐? 하지만 장모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수연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는 걸, 빚을 졌다는 걸 수연이가 알면
그 애가 자기 인생을 포기할까봐 무섭다고요.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뭐?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수연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사업이 잘 됐었잖아요. 그때 수연이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무리하셨대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도윤이는 눈물을 닦았다. 장모님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그거래요. 수연이한테 거짓말을 한 거. 사업이 잘 된다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거. 엄마가 수연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연이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다 잘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 때문에 수연이 인생이 망가지는 건 못 본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하지만 수연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도윤이는 수연이를 바라봤다. 그래서 나는 감추기로 했어. 장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무엇보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무엇보다 너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내가 부모님 걱정에 밤잠 못 이루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쿵. 수연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도윤아, 그녀는 남편에게 기어갔다. 그리고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몰라서 미안해. 울지 마, 수연아. 어떻게 안 울어? 어떻게? 수연이는 남편의 다리를 붙잡은 채 몸을 떨었다. 내가 너무 편하게만 살았어. 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몰랐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도윤아, 내가 조용히 불렀다. 엄마도 몰랐어. 그런 사정이 있는 줄. 엄마. 도윤이가 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제가 힘든 건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장모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수연이를 사랑해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장모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제가 힘든 걸 숨겨야 한다는 게. 도윤이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도윤아,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너무 몰랐어. 수연이도 남편을 안았다. 세 사람이 거실 바닥에서 엉켜안은 채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연이가 말했다. 어머니, 응? 지금 당장 친정에 가봐도 될까요? 뭐, 저희 엄마 아빠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수연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래, 가봐라. 수연이는 일어섰다. 그리고 도윤이의 손을 잡았다. 같이 가자. 수연아, 같이 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수연이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 수연이가 나를 바라봤다. 이 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봐라. 조심해서. 두 사람이 집을 나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TV 화면에는 여전히 일시정지된 영상이 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영상을 삭제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곧 남편이 들어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도윤이랑 수연이가 급하게 나가던데. 당신, 앉아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나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영상을 찍은 것, 두 사람에게 보여준 것, 도윤이의 고백.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당신, 큰일 했소. 내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용기를 낸 거요. 쉽지 않았을 텐데 진실을 드러낼 용기를 낸 거지. 하지만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진실은 언제나 아픈 법이요. 하지만 그 아픔을 겪지 않으면 진짜 해결은 없소. 남편의 말에 나는 조금 안도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전화벨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엄마. 응. 도윤아, 거기 도착했니? 네, 엄마. 저희 지금 장모님 댁이에요. 그런데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저희랑 같이 엄마 댁으로 가고 싶대요. 뭐,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지금 당장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대답했다. 그래, 오라고 해. 고맙습니다. 엄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곧 사돈네 식구들이 온대요. 그래? 그럼 차나 준비하시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손이 떨렸다. 곧 사돈댁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3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 문을 열었다. 도윤이와 수연이, 그리고 그 뒤로 사돈댁과 사돈어른이 들어섰다. 사돈댁은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사돈댁, 미안합니다. 어머. 나는 황급히 사돈댁을 일으키려 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안 됩니다. 제가 사죄해야 합니다. 사돈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가 우리 사위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어나세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는 사돈댁을 거의 끌다시피 해서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거실로 들어갔다. 나는 사돈댁과 사돈어른을 소파에 앉혔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사돈어른이 입을 열었다. 사돈댁, 사돈어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사위한테 그런 짐을 지은 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어른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서야 제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도윤이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본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도구로. 사돈댁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돈댁. 네, 저도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도윤이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찍고 수연이한테도 보여줬어요. 사돈어른 댁 식구들을 망신 주고 싶었어요. 사돈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도윤이한테 다 듣고 나니까 사돈댁도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돈댁, 딸을 사랑하는 마음,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가요. 저도 엄마니까요. 사돈댁은 나를 바라봤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저도 아들이 처가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고 폭로하고 싶었어요. 나는 사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돈댁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힘든 사람이었다는 걸. 사돈댁, 우리 모두 힘들었어요. 도윤이도, 수연이도, 사돈댁도, 저도, 모두 다. 사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사돈 어른이 말했다. 앞으로는 도윤이한테 이런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제 허리도 많이 나아졌으니 이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윤이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돈댁도 말했다. 저도 일을 구하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우리 빚은 우리가 갚으려고요. 도윤이한테는 이제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겠어요. 주말에 오는 것도 병원비도 빚도 다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사돈 어른.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우리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응원하는 거요. 두 분이 힘내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요. 사돈댁, 그리고 가끔 주말에 제가 가서 일손을 도울 수도 있고요. 사도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돈댁까지 오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사돈 아니에요? 사돈이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죠. 남편도 거들었다. 그렇소. 우리가 돈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도울 수 있어. 사돈 어른이 울먹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수연이가 할 수 있는 것, 장인어른이 할 수 있는 것, 장모님이 할 수 있는 것,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수연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모두 함께.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사돈 어른은 이미 가벼운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사돈댁도 동네 반찬 가게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수연이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을 찾아보고 있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중이었다. 그럼 저는 주말마다 가서 집안일을 도와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사돈댁까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 혼자 힘들게 하는 것보단 제가 가서 함께 하는 게 낫죠. 사돈은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긴요. 우리가 가족인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나는 처음으로 사돈댁에 찾아갔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사돈이 반갑게 나왔다. 사돈댁, 어서 오세요. 오늘 청소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오시면 괜찮아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우리는 함께 집안 청소를 했다. 거실을 쓸고 방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일하면서 사돈이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그날 사돈댁이 영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었어요.
사돈댁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예요. 도윤이를 계속 힘들게 했을 거고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심한 건 아닌가? 가족을 망치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사돈댁이 옳았어요. 사돈댁은 걸레질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 덕분에 우리가 변할 수 있었어요. 나는 서로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네. 석 달이 지났다. 사돈어른은 경비 일을 시작했다. 밤 시간대 경비였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가고 월급도 나오니 좋소. 사돈댁도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찍 나가는 게 힘들긴 했지만 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수연이도 재택부업을 시작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조금씩 모을 수 있었다. 이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도윤이의 부담이 확 줄었다. 이제는 주말마다 처가에 가는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면 됐다. 그것도 나와 함께 가서 함께 일하고 돌아왔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같이 가주시니까 훨씬 편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6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가졌다. 한 번은 우리 집에서, 한 번은 도윤의 사돈댁에서, 오늘은 우리 집 차례였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손주 민준이가 계자에게 과일을 건넸다. 아이고, 고마워. 우리 민준이 참 착하네. 할머니, 할아버지 일은 어때요? 좋아. 할아버지 일하는 게 재미있대. 다행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사돈댁이 말했다. 이번 달에 제가 월급을 처음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돈을 처음 벌었다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땀 흘려 번 돈이 제일 소중한 거죠. 사돈어른도 말했다. 저도 이번 달에 월급을 받았소. 이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겠소.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고맙소. 도윤이가 말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수연이도 말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함께 힘을 모으니까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맞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1년이 지났다. 우리는 빚의 절반 정도를 갚았다. 사돈댁과 사돈어른이 일해서 번 돈, 수연이가 부업으로 번 돈, 그리고 도윤이의 월급 모두 합쳐서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 정도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가 말했다. 그렇겠구나. 우리 모두 힘을 모으니까 빨리 갚아지네. 수연이가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사돈댁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빚의 절반을 갚았다는 걸 축하하는 자리예요. 수연이가 케이크를 가져왔다. 와, 케이크다. 민준이가 신나서 소리쳤다. 우리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1년 전 분노와 오해로 가득했던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돈댁, 사돈이 나를 불렀다. 네, 정말 고마워요. 1년 전 사돈댁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엔 사돈댁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돈댁이 우리를 구해주신 거였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당연히 변해야죠. 우리가 잘못한 건데요. 사돈어른도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뭐려. 우리는 가족인데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빚을 완전히 갚는 날. 마지막 입금을 하고 우리는 모두 사돈댁에 모였다. 드디어 끝났어. 사돈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빚이 드디어 사라졌소. 사돈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해냈어. 그래, 우리 해냈소. 사돈어른도 아내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수연이도 울었다. 도윤이도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남편도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가 울었다. 할머니들, 왜 울어요? 좋은 날인데요. 응,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대답했다. 어른들도 기쁘면 울어요? 그럼 어른들도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웃었다. 그럼 저도 같이 기뻐할래요. 우리는 모두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외쳤다. 우리가 해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사돈댁에 물었다. 글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손주들이랑 놀고 가끔 여행도 가고 좋네요. 사돈댁은요? 저도 비슷해요.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죠. 사돈어른이 말했다. 우리 이제 손주들 뒷바라지나 열심히 합시다. 도윤이하고 수연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남편이 동의했다. 도윤이가 말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엄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3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수연이도 말했다. 저도 감사해요. 특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엔 어머니가 왜 그러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걸.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수연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가졌다. 이제는 수연이의 둘째 서연이도 3살이 됐고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어머, 우리 가족이네. 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저랑 서연이까지. 그림 속에는 8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민준이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최고지지. 사돈은 민준이를 안으며 말했다. 저녁을 먹으며 사돈어른이 말했다. 사돈,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7년이 넘었소.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7년 전엔 상상도 못했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저도 그래요. 나는 지난 7년을 떠올렸다. 분노로 시작했던 그 일이 결국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 사돈댁, 도윤의 장인어른이 나를 바라봤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거요.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드러내 주셨소. 그 덕분에 우리가 변할 수 있었소. 계자도 말했다. 맞아요. 사돈댁이 그날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도윤이를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가족이 망가졌을 거고요. 하지만 사돈댁이 진실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변할 수 있었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잘하는 건지, 오히려 가족을 망치는 건지. 아니에요. 사돈댁이 옳았어요.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겪어야 진짜 해결이 되는 거죠. 남편이 말했다. 맞소. 진실을 피하면 문제는 계속 커지기만 하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면 비록 아프더라도 해결의 길이 보이는 법이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이 말했다. 당신 참 잘했소. 뭐려? 7년 전 그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드러낸 거 말이오. 처음엔 나도 걱정했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결과를 보니 당신이 옳았소.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냥 참을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게 용기요. 참지 않고 문제를 드러낸 게 용기란 말이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때로는 말해야 하고 때로는 행동해야 한다는 걸. 맞는 말이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는 거려.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났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모두 공원에 놀러 나갔다. 날씨가 좋았고, 손주들이 뛰어놀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민준아, 서연아, 천천히 뛰어. 수연이가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가 대답하며 동생과 함께 뛰어다녔다. 우리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다. 참 보기 좋소. 사돈어른이 말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민준의 외할머니는 대답했다. 우리 덕분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된 거요. 맞아요. 나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8년 전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들이 처가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분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분노가 용기가 됐고, 용기가 진실을 드러냈고, 진실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저기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다. 민준이는 초코, 서연이는 딸기.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우리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할머니, 같이 먹어요. 민준이가 자기 아이스크림을 내 입에 가져다 댔다. 아이고, 고마워. 나는 한 입 먹고 웃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일기를 썼다. 8년 전,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들이 처가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분노가 선물이었다. 분노가 나를 움직이게 했고, 나는 진실을 찾아냈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다. 5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이다. 가족이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다. 그리고 그 가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 함께 노력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진짜 가족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8년 전 내가 그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고 진실을 드러냈고 우리는 변했다. 그 변화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슬픈 일도, 아픈 일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이니까. 일기를 덮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8년 전 그날 밤, 나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평온하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내 가슴은 따뜻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정숙의 마지막 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하고, 시어머니도 참아야 하고, 모든 게 참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아프더라도, 그게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해야만 진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8년 전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가족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그 용기가 당신의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숙 올림.